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긴장한 탓에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았죠. 정의당 후보로서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공약이랄까 이런 내세우실 만한 게 있나요? 사실은 하나의 대기업,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이죠. 편의점 운영하는 기업이 1년에 벌어들이는 순수익이 대략 1,8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합니다. 예. 근데 그 금액 중 일부만이라도 정말 편의점이라는 게 청년, 알바, 영세한 청년, 자영업자들, 그리고 사실 이용하는 분들도 다 어려운 청년 직장인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투여만 될 수 있다면 지금 말하는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편의점주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GS, 뭐 CJ 다 대기업들이니까 그렇죠. 거기서 네. 이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혹은 또 점주들을 위해서 뭔가 내놓아야 된다. 그렇죠. 뭘 내놓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익의 네. 상당량, 이게 이익이라는 게 얻게 되고 그 중에 일부만 내놔도 사실은 지금 말하는 최저임금의 문제라든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미 뭐 통계 자료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지금 정의당의 김종민 후보가 이름과 얼굴이 매치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 시민들 중에. 네. 네, 1박 2일의 김종민. 인지도가 너무 낮아. 1박 2일의 김종민.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그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데 네네. 어떤 전략이 있으십니까? 아니, 사실 저는 인지도 걱정은 사실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이제 뭐 선거 초반이고 본격적인 정책과 TV 토론 시작되면 뭐 충분히 저는 인지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까지 나온 이제 3명의 사실 대선급 후보들이십니다. 이 후보들은 이미 보여줄 거 사실 다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명이 너무 막강하지 않아요? 막강하더라도 보여줄 거는 다 보여드렸다. 네. 공약 얘기 네.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내가 왜 서울시장이 돼야 되는지 대표적인 공약 몇 개 소개해 주시죠. 제가 들고 나온 슬로건은 세입자 김씨도 당당한 노동특별시예요. 혹시 노동자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들이 가장 관심 가져야 할 정책 공약은 아마도 제가 보기엔 미세먼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하나 있다면 개인 승용차의 경우, 대중교통이라든가 영업 차량을 제외한 개인 승용차의 경우가 들어올 경우 교통을 전면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게 이미 뭐 유럽의 런던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효과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사안입니다. 4대문 안에 대중교통을 제외한 일반 승용차는 못 들어오게 하겠다. 네. 이거죠? 네. 만약에 들어온다면 거액의 혼잡 통행료를 낼 수 있습니다. 네. 내게 하는 방안인데요. 막 10,000원, 20,000원? 서울의 지금의 시세 여러 가지 고민하면 실제 못 들어오게 하는 정책을 쓴다면 대략 5만 원 이상 또는 10만 원 가까이 되는 굉장히 거액이겠죠. 서민들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다 이런 비판이 있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생각하는 방안은요, 누진 적용하는 겁니다. 부자라면 들어오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고 들어와라. 서민이라면 좀 적은 돈을 내고 들어와도 된다. 런던은 아직도 그걸 하고 있나요? 그럼요. 네.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박원순 시장님 또 선거대책본부에 계셨단 말이죠? 네네. 그 중간에 어떻게 된 거죠? 사실은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뭐 제가 만들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당시에 진보정당이 추진해왔던 무상급식 정책을 현실화시켜낸 게 진보정당이었는데 그걸 통해 오세훈 시장이 이걸 좀 거부하시다가 낙마하시고 말하자면 이제 재보궐선거가 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되신 거죠. 네. 그때 제가 뭐 선대본부장 역할을 했습니다. 박 시장 입장에서는 약간 긴장되기도 하지만 약간 괘씸하지 않을까요? 나 이렇게 옛날에 도와주셨던 분이 또 저 양반이 지금은 또 날 가서 막 비판하고 이제 한번 같이 해보자고 나오시니까. 네. 저는 이번 선거가 4파전 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박원순 서울시장님하고 저하고 한국 사회를 개혁적 방향으로 끌고 나가자. 조금 더 진보적이며 서울시민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자는 데 대해서는 같은 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님하고 김문수 후보님은 약간 그런 거 아니고 서울을 개발도 하고 바꿔 나가자. 서민의 입장보다는 뭔가 좀 경영도 하고 좀 이렇게 서울의 개발도 막 하고 이런 방향의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조양호 회장, 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집 앞에서 농성하셨죠. 정말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정의당 답다 했다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때까지 성역처럼 남아있었던 재벌 대기업의 이런 성역에 대해서 정말 정의당처럼 이렇게 역할을 하는구나, 정말 속 시원하다, 사이다 같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런 캠페인은 계속 할 겁니다. 아까 편의점 얘기도 그렇고 네. 이제 을의 입장을 대변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의당의 정체성을 100% 살려가지고 갑과의 싸움, 갑질과의 전쟁, 네. 이런 어떤 슬로건으로 지금 선거를 치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근데 서울시장으로서의 어떤 바라보는 시정 문제, 이거하고 갑과 을의 문제는 조금 다른 거 아닌가. 서울에 예를 들자면 세입자가 반 이상이 됩니다. 저 역시도 세입자고 2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해야 되는 처지에 놓이고 늘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서울시가 세입자의 입장이었는가, 진짜 세입자의 입장, 그 을의 입장에서 세입자의 전성시대, 정말 세입자도 당당한 그런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일반 뭐 다가구 주택도 있고 일반 상가도 다 개인들 자영업자나 아니면은 자기들 뭐 어렵게 해가지고 네.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결국은 을과의 전쟁이고 진짜로 그 큰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은 몇 분 안 되는 네. 그런 게 이제 가장 문제 아니에요? 네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기득권을 유지해왔고 일정한 그런 갑으로서의 그런 뭐 귀족처럼 그런 것을 유지해왔던 세력과의 그런 분들과의 싸움이 우선시 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먼저 시작돼야 그 다음에 차분히 을들의 전성시대가 만들어지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조그만 이런 편의점 하나의 주택 2주택 정도를 가지고 하나는 전세 주는 그런 집주인들과의 싸움을 먼저 벌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보다는 좀 더 훨씬 더 많은 기득권을 가졌던 분들과의 싸움을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공약이 하나 있더라고요. 외모 지상주의 부추기는 광고를 없애겠다. 네. 포토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네. 진짜 이거 추진하실 거예요? 그런 성형 광고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공공 광고판이에요. 사실 사설 광고판이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겠지만 공공 광고판에까지 그렇게 성형 광고, 외모 지상주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알리는 그런 광고는 없어져야 된다. 성형외과 광고라든가 뭐 피부과 광고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그런 거를 규제하겠다 이런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성형 광고,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거나 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뭐 이렇게 포토샵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조작, 그러니까 조작이라고 하면 그렇겠구나, 왜곡을 하죠. 네. 그런 형태는 포토샵을 사용했음을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왜곡되거나 과장된 거구나 이렇게 알게. 여기 나오는 모델은 포샵질을 한 겁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이거는 단순하게 보면 포토샵을 하지 말라는 거나 그런 걸 규제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외모가 뭔가 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되어 있고 지상주의처럼 되어 있는 것을 좀 가치적으로 좀 사회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에 대한 캠페인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저는 진보 정당의 위상이나 어떤 이 역할이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요즘 보면은 오히려 정의당의 경우에 뭔가 지지율도 그렇고 뭔가 그 영향력 같은 것들이 예전보다 더 좀 처진다. 이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부터는 그동안은 조금 대변되지 못해왔던 소외되었던 그런 계층 또 그런 시민들의 뭐 세입자 인권적으로 여러 가지 소외되고 존재 이유만으로 배제되어 왔었던 성소수자, 장애인, 그 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을 향한 본격적인 정책의 시작은 이제 지방선거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TV 토론 시작되면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정의당의 김종민이 저런 사람이구나 네. 라고 알게 되실 텐데 TV 토론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 있다면? 가장 재밌고 서울시장 선거가 또 뻔하구나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재밌고 매력적인 선거로 보일 수 있는 준비를 해왔고 가장 강력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하고는 서울 시민의 삶을 놓고 한번 좀 본격적인 경쟁을 해보고 생각입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 같이 간첩 빨갱이 얘기하고 안철수 후보처럼 또 역시
묘하게 이명박 정부, 이명박 서울시장을 연상시키는 혁신 경영 같은 그런 서울을 뭔가 경영해보겠다라는 그런 경영 마인드 같은 걸로 나오는 후보들과는 아주 가차없이 분명하게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세 분의 제가 딱 있으면 신선한 느낌이 확실하게 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